3년 연애 끝에 7살 연상 남편과 결혼을 한 20대 김 씨. 결혼하면 행복만 가득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김 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혼집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시가 때문이었는데요. 시부모는 아들이 결혼을 하자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인 김 씨를 집으로 불렀고, 심지어 김 씨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즘은 왜 집에 오질 않느냐며 타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더 괴로운 건 막상 시가에 가면 시부모들은 김 씨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한다는 건데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해도 무조건 시가에 찾아와서 인사하기를 바라는 시부모 때문에 괴롭다는 김 씨. 그녀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사연도 말이죠. 20대 후반 이 사건 반장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맨 처음 열어봤는데 정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숨이 턱 막혔거든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사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시댁인지 모르고 결혼을 한 거냐. 그런데 사실 연애 때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요, 이 시부모가 김 씨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신원이 특정될 수도 있어서 자세히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말 피치 못할 이유로 이 김 씨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가가 갑작스럽게 둘의 만남을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3년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견례 때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고, 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시부모가 개입을 많이 하면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김 씨는 결혼을 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고요. 이 남편도 결혼만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부터 이 시가가 김 씨를 더 힘들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전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참고 말씀드리면, 이 사연자분, 그러니까 아내분과 남편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보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어떤 좀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패널들께서도 좀 감안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팀장님, 결국 이게 시댁이랑 가까이 살면서 이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남편 직장 때문에 직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신혼집을 얻었는데, 경고롭게도 그 가까이 얻은 신혼집이 시댁하고 차로 10분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분 정도 가까운 거리니까 시댁에서 자주 보려고 불렀겠죠.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요 결혼하기 전에 5개월 전부터 신혼집을 같이 신혼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깝게 있으니까 와라. 그리고 본인들도 아무래도 남편 입장에서 볼 때도 부모를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유는 뭐냐면 가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식사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일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예. 자, 이 며느님이 착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반대했던 결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잘해서 시댁의 예쁨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부모 생신이 기본이고요. 하다못해 복날 이런 것까지 다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신상 같은 걸 본인이 직접 차려다 주면 이제 이 여성 이 얘기에 따르면 밥이 질다. 음식이 짜나. 아하. 불만을 좀 했다 그래요. 이런. 생일상을 열심히 차려드렸는데 힘들게. 거기에다가 지금 시부모 집에 가서 밥도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 이걸 할 때 빈말이라도 고맙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이 김 씨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야, 근데 승희 의원님, 네. 뭐가 됐든 내 아들의 평생 반려자인데 참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따뜻하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사실 맞죠. 어떻게 보면 부인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남편을 잘 같이 함께 더불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집 그 환경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시부모님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자주 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타박도 좀 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발생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예. 격리하고 사실 우리가 일주일이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감염이 안 됐는데 제 식구들 중에 코로나19 감염된 식구가 있어서 특히 딸이
일주일이 지나고 분명히 음성이 나와도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자. 뭐 혜빈아 봐서 얼굴 좀 봐서 밥 같이 먹자 이러면 아직 혹시나 아빠한테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저 일주일만 더 아빠하고 격리할래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걱정이 돼서 좀 안 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할아버지도 아프신데 왜 병문안도 오지 않느냐 서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코로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시댁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같이 보고 계신다니까 제가 참 더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아이 그 신랑분이 조금 부모님은 좀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렇죠. 남편분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상당히 효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라 그러면 꼭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마보이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 말은 무조건 따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모로 볼 때는 참 착한 아들인 건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아프건 말건 또 부모님이 서운하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쪼르륵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일순위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부모님 슬라했으면 부모님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결혼을 했어. 그럼 독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순위가 누굽니까? 자기 반려자인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1순위로 놓고 약간 부모님들은 2순위를 약간 돌려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남편은 무조건 부모님 1순위.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우리 팀장님 며느님 누구신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님이실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을 해보면서 맞습니다. 예? 제 며느리가 이 국화인데요. 예. 저만 보면 항상 방글방글 웃어요. 아. 너무 좋다고. 아 진짜 그거 진심인 것 같아요. 그건 팀장님 생각. 예. 아, 그럴까요? 그건 팀장님 생각.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일단 김 씨가 코로나 후유증을 굉장히 세게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남편 할아버지도 결국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이 김 씨도 몸살이 너무 심해서 나도 입원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 시어머니가 나는 할아버지 돌봐야 하니까 네가 혼자 있을 시아버지 챙겨라. 라고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요, 이 며느리가 시가를 너무 안 챙기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토로를 한 겁니다. 이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몸이 성취하는데 이 혼자 계실 시아버지 반찬에 국에 시어머니 도시락까지 싸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챙겨드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승희님, 네. 이 아픈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픈 사람이 와서 시가에 오면 저 앵커 어떻게 해야 되죠? 왔니? 좀 아파? 괜찮아? 후유증은 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왔으니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니 식구들하고 오지 않게 해야죠. 뭐. 그러니까 일단 예. 가면 예,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이제 그 부부 싸움 냉전하면 제일 힘든 게 투명 인간 만드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싸웠으면 뭔가 이렇게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그냥 저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잘해요. 유일하게 강아지만 저를 챙기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도 가끔 이제 저한테 못 오게 하려면 강아지에 주는 간식 딱 주면 저한테도 강아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집에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인 동물로서 힘든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고 난 다음에 가면 꾸어난 보리자루같이 아무도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불렀으면 나에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옛날 분이니 네가 이해를 하고 너만 맞춰라, 너가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그겁니다. 야, 우리 부모님 옛날 분들 있잖아. 네가 좀 그냥 좀 적응을 하고 맞춰 드려. 그럼 해결되잖아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도였으면은 굳이 제보를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더 있으니까 팍 한 거잖아요. 맞춰주셨잖아요. 맞춰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명절 앞두고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 사실은 아이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좀 난임이 있어서 아이를 못 가졌던 겁니다. 아, 남편이 난임. 예. 아. 그래서 남편이 영양제 챙겨 먹고 좀 잘 먹다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전에 잘 됐다고 싶었는데 아기가 불행히도 한 10주 정도 해서 심장이 좀 멈췄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유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병원에서는 남편의 난임 이게 조금 약해서 그랬지 됐지 않았을까 오래 못 버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고 명절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뭐가 됐든 10주짜리 아기가 그렇게 잘못됐다 보니까 그건 지금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류 유산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한 건데
자, 이 며느님이 근데 뭐가 됐든 이 수술을 받느라고 입원을 했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계류선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명절 설날 전날 입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러면 시가에서 병문안 오든지 아니면 안부를 물어보고 참 걱정해야 되는데 병문안도 안 오고 안부도 안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했는데 또 하나 또 뭐냐면 설 명절 당일에요.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아니면 뭐 병문안을 했겠지 했는데 시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아, 뭐 명절이니까 밥 먹으러 와라. 꼭 먹으러 오라고 했겠죠? 예. 이 남편이 그냥 2시간 만에 쪼르륵 간 거예요. 시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보지도 않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도 꼭 참았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시모가 뭐라 하겠냐면 너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새 인사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따로 시가에 와서 인사해. 참 서운하죠.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사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상처를 입은 거죠, 가슴에. 예. 자, 일단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한 며느리한테 야, 너 그때 설 때 인사 안 왔으니까 빨리 와서 인사하고 가. 하하. 그러니까 이제 막 퇴원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김 씨도 황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몸 회복 속도가 주말이 다가와도 도저히 좀 회복이 안 되고 또 병원에서도 최대한 안정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못 가겠다 해서 결국 그때 시댁엔 가지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을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알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야. 이 김 씨는 일단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오셨으니까요. 차랑 과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접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죽을 듯이 아픈지 보려고 왔는데 살만하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새해 인사 오기로 해놓고 못 왔으니까 내가 직접 왔다 이러시면서요. 젊은 애들 항생제 맞으면 금세 좋아진다는데 넌 몸이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냥 다 쓰러진 줄 알고 내가 그냥 보러 왔더니 아이고 뭐 차도 차이랑 과일 내놓은 거 보니까 뭐 쌩쌩하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이런 뉘앙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남편 야근하면 혼자라도 와서 같이 또 얘기도 좀 하고 영화 보자라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애살이 없냐라고 또 면박을 줬다 그러고 좀 충격적인 게 난임 얘기를 합니다. 남편 난임 얘기를 하면서 원래 우리랑 살 때는 건강했는데 네가 혹시 안 좋은 음식 먹여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탓을 했는데 안 돼, 그거. 이건 제가 비의사도 아니고 비전문가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게 그 얘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같이 그 부부가 같이 보고 계신다니까 참 말이 조심스러운데.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오라는 이 시부모님, 심지어 이 수술 후에도 인사를 오라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자, 일단 이자연 기자가 먼저 이 제보자 아내분의 얘기부터 좀 전해주세요. 뭐가 됐든 부푼 꿈을 안고 행복하겠지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픈데 이 결혼 후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사랑 하나만으로 한 결혼인데요. 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하시고요. 이 도리를 바라는데 시부어머니는 또 경우 없는 행동을 일삼고 또 남편은 방관자고 이렇게 김 씨가 당하고 있어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김 씨가 서럽다고 토로하면 자기 부모님만 두둔하고 나서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외롭고 서러우려고 한 결혼이 아닌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방송을 남편분이랑 같이 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같이 보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참 제가 말을 참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가족이 뭘 함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막 지금 오히려 막 더 화가 나셨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부터 차례대로 따끔하게 혹은 뭐 아무튼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셔 그냥. 다음은 안 되고요. 다음은 또 댓글 이상이 올라오니까. 진짜? 제가 이제 하나를 비를 드리겠어요. 저는 제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싸우지 말지만 싸우게 되더라도 친정 얘기는 하지 마라. 두 번째,
너의 처가 1순위니까는 무조건 너의 처 편이 되라. 여자 말 들어라.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하는 게 제대로 한 거죠. 네, 아무튼 승현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잖아요. 아픈 거는 서러운 일이고 서러우면 사람이 외로워져요. 그 외로워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내 편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순간적으로 세상 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 듭니다. 특히 아플 때에는 제발 좀 그냥 부인 편에서 부인을 위해서 부인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아까 제가 참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계류유산을 하셔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 느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어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셔서 그 부인의 어떤 마음을 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게 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뭐 이제 뭐 전 법적으로는 이게 이혼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예.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 나오지만 옛날 사람이라고 아마 남편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옛날 사람이 조선 시대는 아니잖아. 조선 시대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필요한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머니한테 거짓말도 하고 아내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좀 조율해 가야 되는데 이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솔직한지 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건 얘기 들으면 시부모님도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 남편이 제대로 행동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김 씨 사연으로 봐서 예, 보이지만 이 김 씨가 봤을 때는 남편이 시부모 편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도 또 잘못해가지고 이거 저 바보 같은 녀석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 남편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어줍지 않게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잘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우, 채팅창이 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다 읽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중에서도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성현희님은 옛날 사람이라고 다 안 그런다. 당연히 좋은 분들도 많으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정미애님, 내 딸 같으면 뒤집어 버린다. 바람님, 남편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부인 떠납니다 하셨고요. 시장님, 남편분 채팅창 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그냥 팍팍팍팍 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야, 진짜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